결국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상당수의 실내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려했던 경제 완화 철회 조치가 결국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결국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영업을 재개했던 상당수의 업소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했던 업종들의 영업을 다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미용실과 이발소, 필수 업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종 사무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내 쇼핑몰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 시설 등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 밖에 바와 극장, 어린이 놀이시설, 뮤지엄 등의 실내 영업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 전역 58개 카운티 중 30개 카운티에 내려졌습니다. 이들 카운티에 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전체 인구의 80%에 달합니다. 한편 주 차원의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각 지역 카운티도 일제히 이와 관련한 상응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시 경제 재개 철회가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 이후 양성 판정을 받는 확진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3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도 급격히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뉴욕주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입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LA 카운티의 확진자는 13만 3,596명, 사망자는 3,809명에 달합니다. 주말인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만 3,322명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입원 환자만 2,093명 수준으로 이 중 26% 상당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는 인공호흡기에 호흡을 의존하고 있는 중증 환자로 구분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은 7.97%대를 나타내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 전인 7%, 3주 전인 5.9%에 비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의 양성 판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태가 점차 악화되며 트럼프 행정부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지난 5월 미시간주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당시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마스크를 몰래 착용한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되긴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공개적으로 착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 최고 전염병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소장의 보고마저 외면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탄탄하던 지지 지역이 경합주로 바뀌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에 따라 대선 지형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CBS 유고부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에서 46%,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여론은 가장 눈에 띄는 지역으로 텍사스주를 뽑으며 대선에서 경합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입니다. 언론은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주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 소속 후보로는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첫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선거인단이 38명으로 많아 대선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는 텍사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48%의 지지율을 얻어 6%포인트 앞섰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46%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의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근소하게 앞서며 10개 핵심 경합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하루 15,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감염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29,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 미주리주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50%로 43% 바이든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5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틀째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샌디에고에 정박해 있던 해군의 본섬 리처드함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경 리처드함 하층 화물칸에서 화재가 일어나며 굉음을 동반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160여 명이 승선 중이었는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17 sailors being treated at local hospitals. As you know, this is ongoing, and so we will keep you updated as those numbers change and as releases and the care is being handled.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 수는 모두 57명, 해군 34명과 민간인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열기에 데이거나 연기를 흡입하면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처드함의 최대 수용 병력은 1000여 명에 이르지만 사고 당일이 일요일이었고 정비 작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리처드함은 폭발력이 강한 무기류보다는 소형 무기를 주로 탑재하고 있어 대규모 폭발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해군은 화재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정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불길이 거세 정확한 원인을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디에고 소방당국은 현재 이틀째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소방정을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지만 함정 내부의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스페인어 텔레비전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에 관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going to do a big executive order. I have the power to do it as president. And I'm going to make DACA a part of it.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조만간 대규모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여기에 추방유예 수혜자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행정명령이고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능력을 기반으로 한 메리트 베이스 이민 제도에 대한 것이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리머라고 부르는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에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 출신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실내 영업 중단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도 아직 식당과 주류 업소들의 야외 영업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제 완화 철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조심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더 이상 경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경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었는지 걱정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